아니 김건희 씨 집에는 왜 갔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 아까 얘기가 좀 덜 나왔나? 아니 또 덜 나온 거 왜 갔냐고 하는데 간 적 있어요. 다른 검사 그러니까 그냥 초대를 받았다. 초대는 아니었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네, 네. 그때 혼자 간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네. 그 그때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김건희 씨만 따로 본 거예요? 아니 같이 있었는데요. 같이 있었는데 그럼 같이 밥 먹고 뭐 이랬겠네요. 아니, 저 조국 사태 때문에 네. 그걸로 거기에서 크게 싸우느라고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사건이 나자마자 금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한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가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이라는 프로였습니다. 네. 거기에 첫 회에 뭘 다뤘는가 하면 김건희 씨의 자기 정치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김건희 씨를 호위하는 서울경찰청 그 경호부대는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교통정리하고 신호등 제어하고 하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모터사이클 가고 그 부대의 책임자가 당번이 항상 컴퓨터에다가 서울경찰청 컴퓨터에다가 그날 일지를 썼는데 일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오후 3시에 기자단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비고란에 자기 정치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기 정치라는 말을 쓴 칸이 있고 안 쓴 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찰이 자기들 눈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친 거예요. 그래서 비고란에 여사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인터넷 그 서울경찰청 그 해당 사이트가 그 매뉴얼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화면 캡처를 해둔 게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냐면 김건희 씨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이 대선 출마하면서 명태균의 증언처럼 50대 50 인사권과 모든 이런 국정 운영하는 권한을 50대 50으로 나눈 것처럼 거의 그냥 권력을 이원화했으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데 50대 50으로 나누지도 않고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 씨가 뭔가가 창구가 있어야 자기 정치를 하는데 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 창구 역할을 만들어준 역할을 이 동기부여를 해준 최초 동기부여자가 주진우였고 그 주진우의 부탁을 받은 2차 동기부여자가 심평 변호사였다. 그래서 주진우와 심평을 통해서 김건희는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왜 주진우는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고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나는 지적해주고 싶은 거죠. 가만히 중국에 여행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가서 면회하라고 충동질을 했고 그 충동질한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두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심평을 구치소로 보내야 될 만한 거냐. 자기의 취재 기법이라고 해도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그리고 디올백의 최재원 목사를 왜 거기 걸고 넘어져가지고 왜 최재원 목사한테 말려들었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하는 건 특종이고 자기가 이명박의 4대강이나 이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할 때 자기 거는 특종이고 최재원 목사 거는 말려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의 이런 이중성 편향성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진보 진영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자가 윤석열을 두고 또 김건희를 두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며 동정의 말을 건넸고 나아가 김건희를 한번 면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그 말을 따라 실제 김건희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의 관심은 그 기자가 누구냐에 쏠렸습니다.
곧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진보 진영의 대표적 언론인 탐사 전문 기자는 바로 주진우였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김어준 총수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그 당사자라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동정의 발언을 했다는 신평 변호사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런데 덧붙였더군요. 옛날에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호의적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괴물이 된 후에 달라졌다. 네, 제가 조금 윤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김건희가 괴물이 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김건희는 어느 순간 괴물로 바뀐 것일까? 혹시 원래 괴물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김건희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 당시에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었지요. 그때 주진우가 김건희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인격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진우가 김건희를 알게 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였습니다. 주진우가 한때 김건희를 두둔한 것은 단순한 오판일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경력 위조, 주가 조작을 했던 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는 김건희를 상당 기간 동안 오판했다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라면 그는 스스로 기자로서 실격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상대를 달래거나 속이는 것은 흔한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취한 태도가 결국 내란범이자 부정부패범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계심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가 훌륭한 존재라고 소개했던 주진우 기자였습니까? 예? 윤석열은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다, 김건희는 말씀드린 대로 인격자다, 이랬던 주진우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로 하여금 경계심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바로잡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주진우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주진우를 옹호하고 싶은 쪽은 말씀드린 대로 블러핑은 친윤 진영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두둔합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간판 스타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가 친윤 쪽에 접근할 때 그들이 주진우 기자에게 건네는 정보가 과연 오류 없는, 거짓 없는 진실일까요? 아울러 주진우 기자는 이쪽의 정보를, 민주진영의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한 바는 없었을까요? 때론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보장해 준다라면서 회유한 바는 없을까요? 전광훈을 봐주자, 전광훈이 설치고 다니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된다. 전 주진우로부터 들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전광훈은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2020년 4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코로나 대환장 파티를 열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주진우 기자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지속적으로 그쪽 정보를 이쪽에서 열심히 떠듣는데 그쪽은 손해보고 골탕 먹는데도 계속 순도 높은 정보를 주진우 기자에게 제공했다? 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곁에서 본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주진우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진우 기자는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발언과 태도는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가을 수많은 시민이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그 이후 여론은 흔들렸고 결국 정권은 윤석열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자의 실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일조한 셈이죠. 지금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자도 평론가도 정치인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이 똑똑한 감시자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의 말과 이미지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블러핑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눈과 귀가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추종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